조개와 함께 뭉친 7호걸과 양지. 황리강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안락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백일서 백승이라는 노름꾼이 있는데 한때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모자를 보태준 일이 있습니다. 보정나리의 꿈에 북두칠성 끝머리에 흰빛이 달린 것을 보셨다고 하더니 정녕 그 사람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사람은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황리강은 상거가 좀 뜬 만큼 어디 은신할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유당의 말에 오용이 또 대답합니다. 백승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은신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꼭 써야겠습니다. 조개가 오용에게 묻습니다. 오 선생, 그런데 대관절 괴로 빼앗겠소? 완력을 빼앗겠소? 저는 벌써 계책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완력이 필요하면 완력으로 빼앗고 꾀를 써야 할 것 같으면 꾀로 빼앗아야지요. 저에게 한 계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책이란 이런 것이 옳시다. 조개는 오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매우 기뻐하며 정말 묘책이군요. 그만하면 제갈량보다 날 정도로 훌륭한 계책이요. 라고 찬사를 하며 두 발을 구르면서 소리치듯 말합니다. 오용이 이 계책들은 우리만 알고 있고 담 밖에도 귀가 있고 창 밖에도 엿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니 조개가 말합니다. 그럼 공손 선생과 유당만 저의 집에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들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기로 하지요. 그날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시고 각기 객실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오경에 일어나 아침을 먹은 다음 조개가 은전 30냥을 꺼내어 원시 삼형제에게 주며 약소하지만 사양 말고 받으시오. 라고 말했지만 원시 삼형제가 굳이 사양하자 오용이 말합니다. 친구 의정인데 굳이 거절할 게 있어. 원시 삼형제는 그제야 마지못해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정원 밖까지 나가서 전송하는데 오용이 그들의 귀에 대고 이러이러하니 기일이 되거든 어김없도록 하오. 라고 나직이 일러줍니다. 원시 삼형제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석갈촌으로 돌아갔고 조개는 공손승과 유당을 장원에서 묵도록 했는데 그 후 오용이 자주 와서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보레지제 모은 자는 관리라도 도적이요. 그런 재물을 빼앗는 자는 도적이 아니라네. 계책임이 세웠으니 때 되기만 기다릴 뿐. 두고 보라 보물짐 삽시간에 없어지리. 한편 조개 등 7호걸들의 먹잇감을 가지고 있는 양중서는 이미 장인 생신 예물로 보낼 10만관어치의 금은보화를 모두 준비해 놓고 동경으로 띄울 날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양중서가 후당에 앉아 재물을 보낼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채씨 부인이 나와서 묻습니다. 상봉은 아버님의 생신 예물을 언제 올려보낼 계획이십니까? 예물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 조만간 올려보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중이라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작년에도 10만권 어치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보냈지만 호송할 사람을 잘못 택하여 중도에 모두 도적놈들에게 탈취당하고 말았고 아직도 그 도적놈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소.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재물을 동경까지 운송할 사람을 물색해보았는데 도대체 탐탁한 사람이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러자 아내인 채씨 부인이 양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은 늘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다짐장을 받고 아버님의 생신 예물을 동경까지 운송하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중서는 부인의 말을 듣고 청면수 양지를 청상으로 불러올린 후 말했습니다. 내가 미처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일 장인의 생신 예물을 동경까지 무사히 운송해준다면 나는 너를 더 높은 자리에 청구할 것이다. 상공께서 갔다 오라고 하신다면 소인이 그 지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채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출발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부의 말에서 짐술의 열대를 내오게 하여 장전 금군 10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호송하는 데 투입하고 각 수레에는 태사께 드리는 생신 예물이라고 쓴 황기를 꽂고 또 각 수레마다 군졸 1명씩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흘 안에 출발하도록 하여라. 소인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으니 황송하지만 상공께서는 다른 장사를 택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출세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태사께 너를 청구하는 서신을 함께 보내려는데 너는 어찌 딴소리를 하며 안 가려고 하느냐? 양중서가 말하자 양지가 황송해하며 대답합니다.
황송하오나 작년의 예물을 모두 도적들에게 탈취당하고 아직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세상에 도적들이 더 많아졌고 운송할 길에 있는 자금산, 일용산, 도화산, 산계산, 황내강, 백사호, 야운도, 적송림 등은 모두 화작대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빈 몸으로 가는 행객들조차 혼자서는 못 지나가는 형편인데 운송하는 술에 금은 모화가 가득 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빼앗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부질없이 목숨이나 뺏길 것이므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조를 더 많이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상공께서 500군졸을 보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군졸들이란 도적이란 말만 들어도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신 예물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 아니냐. 양중서가 말하자 양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왕에 이 운송을 너에게 맡긴 바야 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있겠느냐. 말해보아라. 제 생각은 수레를 이용한 운송은 그만두시고 예물들을 여러 개 짐짝으로 쪼개어 행상들의 짐처럼 만들어 건장한 금군 10여 명을 택하여 짐꾼 차림으로 그것을 매게 합니다. 그 밖에 한 사람만 소인과 동행하되 역시 행객 차림으로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동경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옳시다. 과연 내 말이 옳다. 서신을 올려 너를 청구할 터이니 은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너라. 황감하옵나이다. 양중서는 그날로 양지에게 짐을 꼬리게 하고 필요한 군졸도 뽑도록 합니다. 이튿날 양중서는 양지를 대청 앞으로 불러 언제쯤 떠날 것인가를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상공기 아래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출발할 것이며 곧 다짐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께서 따로 부중의 기부인들에게 보내는 예물도 있으니 그것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고 너는 그곳의 상황을 잘 모르니 늙은 청지기와 우후 두 사람을 따이어 보내겠다. 상공, 그렇다면 저는 못 갑니다. 예물, 짐까지 다 꾸려놓고 왜 또 못 가겠다는 거냐? 저 열짐의 예물들은 다 소인의 책임하에 있는데 만약 늙은 청지기와 우후가 같이 가게 된다면 그분들은 부인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또한 태사 부중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여정 중에 소인과 뜻이 다른 경우 소인은 그분들과 장단점을 다툴 수가 없는데 혹 이번 일이 낭패가 되면 이 양지에게 뭐라고 책임 추궁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들셋도 다 너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이를 테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소인은 기꺼이 다짐장을 올리고 이 엄중한 임무를 맡겠고 혹여 어떤 실수가 있다면 그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명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 가운데 관리를 임명하거나 죄를 사면해주는 따위의 은혜로운 명령을 말하고 우우는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는 무관벼슬을 이릅니다. 내가 너를 잘못 청거하지는 않았구나. 과연 옳은 소견이 있는 말이로다. 양중서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청지기 노인과 두 우우를 불러 제하 양지가 다짐장을 바치고 이번 생신 예물을 호송하여 태사부중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 일은 모두 그가 도맡은 만큼 너희는 그와 동행하되 모든 것을 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부인이 보내는 것만은 너희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가능한 실수 없이 빨리 갔다 돌아오도록 하라. 그의 말을 들은 늙은 청지기는 그가 한 말을 일일이 다 응낙합니다. 그날 양지는 호송작전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튿날 오경에 일어나 짐짝들을 모두 대청 앞에 나열하자 부인이 보내는 자그마한 짐짝까지 도합 11짝이 되었습니다. 뽑아놓은 군졸들을 모두 진권 행색으로 꾸몄고 양지는 청사적삼에 행전을 치고 미투리를 실었으며 요도를 차고 박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늙은 청지기와 두 우우도 병복을 하고 각기 박도와 등채 몇 개씩을 들었으며 양중서에게 서신과 함께 물품 명단을 적은 발기를 받은 후 아침을 든든히 먹고 대청 앞에서 양중서에게 하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일행 15명은 양지와 청지기 그리고 두 우우의 감독을 받으며 북경 성문을 나와 동경으로 가는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때는 이미 5월 중순이라 날씨는 좋았지만 너무 더워서 걷는다는 것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양지 일행은 채태사의 생신인 6월 15일 전까지 동경에 도착해야 하므로 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북경을 떠나 일주일 동안은 어김없이 오경이면 일어나 서늘한 아침나절에 길을 가고 한낮의 더운 시간에는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차츰 인가도 드물고 행인도 적어졌으며 역참과 역참 사이는 모두 산길이었고 양지는 진시에 떠나서 신시쯤 되면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졸들이 메고 있는 짐들이 무거운 것들 뿐이어서 그들은 나무숲이 보이기만 하면 쉬려고 하자 양지는 급한 마음에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매로 때려가며 계속 걸을 것을 강요합니다. 병졸들은 물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두 우도 헐떡이며 걷지를 못하자
양지가 그 꼴을 보며 성을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어지간히 지각이 없구먼. 이번 일은 다 내 책임인 걸 알면서 증권들을 재촉하지는 못할 망정 비실대며 뒤떨어지니 말이 되는가. 또 이곳은 늦장을 부릴 곳이 아니란 말일세. 여보시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부러 늦장을 부릴 리가 있겠어. 며칠간은 아침나절에 걷게 하더니 이렇게 한낮에 걷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소이다.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우게. 일전에는 비교적 안전한 길이라 그랬지만 여기는 언제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는 곳인데 낮에 걷지 않으면 밤에 가야 한단 말이오. 양지의 말에 두 우우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자식이 쩍하면 욕질은 제길. 하며 속으로 욕을 합니다. 양지는 한 손에는 박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매를 들고 휘두르며 진꾼들을 몰아세웁니다. 두 우우는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늙은 청지기를 기다려 저 양반 놈은 고작 우리 삼국 문화에 일개 제할일 따름인데 주저넘게 우쭐대는 게 아니 꼽구먼. 하고 투덜대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상공께서 저자가 듣는 데서 저자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분고하였기에 나도 아무 말 못하지 않나. 요새 하루 이틀은 참아 볼 수가 없네. 하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지. 그거야 삼공께서 대체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감님이 좀 주장을 하시오. 두 우우가 하는 말을 듣고 늙은 청지기가 어쨌든 좀 참아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겨우 객주집에 들어선 11명의 금군들은 다들 긴 한숨을 몰아쉬며 늙은 청지기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군졸이 되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뽑혀와 이 뜨거운 날씨에도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은 시원한 아침나절을 걷게 하지도 않고 뻑하면 등짝을 때리기만 하지요. 우리도 남같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런 투정들이랑 하지들 마라. 동경까지 무사히 가기만 하면 내가 후한상을 주겠다. 늙은 청지기가 하는 말을 듣고 11명의 군졸들이 일시에 나리처럼 우리를 생각해준다면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음날 금군 여럿이 일어나 서늘한 때에 떠나자고 하자 양지가 벌떡 일어나 호령을 합니다. 어딜 간다고 서두르는 것이냐. 어서 자빠져서 잠이나 더 자거라. 양지가 신경질을 내며 말하자 금군들은 시원할 땐 자빠져 자고 더운 대낮에만 걷게 하면서 못 걷는다고 족치기만 한다고 투덜대자 양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따위 개소리들이냐. 라고 악을 쓰며 매를 휘두르려고 하자 군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다시 자빠져 진시가 될 때까지 누웠다가 늦지막이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걷기 시작하자 양지는 또다시 연방 진꾼들을 다그치면서 걷게 하니 11명은 투덜거리며 원망을 했고 청지기 노인과 함께 걷는 두 우도 쉴 새 없이 쑥덕거리자 청지기는 비록 맞장구는 치지 않았지만 속으론 그 역시 양지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황리강에 도착한 금군들이 나자빠져 버리자 그들 앞에 나타난 술통을 맨 사내와 강주거를 끄는 7명의 사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